예. 소개받은 새누리당 국제교육 한명세 정부입니다. 아마 오늘 주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시기가 시기여서 그런지 이 시간에 원래 졸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조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긴장됩니다. 조시지 않으니까. 제가 이거 남녀 동수 선출제를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빵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남성이 두 개 다 양손에 들었어요. 근데 원래 하나는 여성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성이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 집에서 살림도 하고 뭐 해야 될 일도 있었고 그 남성이 시켰을 수도 있고 부탁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남성이 양손에 들고 있던 빵 중에 하나는 여성의 거였다. 근데 여러분 돈 좀 빌려줘 봐서 아시겠지만 돈 빌려줄 때는 굉장히 선심 쓰고 빌려줬지만 받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남성이 들고 있는 빵도 원래 내 거지만 저거 갖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그런 형국에 좀 비교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사실 접근할 때 처음 접근은 그거 내 빵이니까 줘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야 너 두 개 다 들고 있어 불편하지 않아? 조금은 날 좀 줘. 조금 우리한테 좀 줘. 우리 할당을 했었죠. 그래서 조금씩 떼가다 보니까 남성들한테 갑자기 위기의식이 폭발을 해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녀 동수 선출제로 시작을 할 때는 양손에 든 빵인데 그 원래 주인은 우리 거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를 찾아가는 거다. 그 개념으로 출발을 했으면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남녀 동수 선출제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경북도시지방선거가 사실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파편이 한번 날아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슬금슬금 준비했던 게 할당제 확대, 아까 얘기했던 비례대표 확대 이런 것들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난 선거에 그러니까 2010년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여성 의무 공천제로 해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을 반드시 한 명은 추천하게끔 해라 이런 것도 도입이 되고 해서 조금씩 나아져서 기초의원의 21.6%가 되고 이런 조금 개선된 걸 보여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정치라는 명분 하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노력해왔던 것도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를 한 번은 우리가 느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접근하다가 그런 위기가 한 번 딱 느끼고 이런 위기를 우리가 같이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우리 민주당 우리 여성장도 와 계십니다만 여야가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고민 지점에 왔는데 역시 고민은 항상 현실과 되게 마련인가 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천 때문에 여성들이 지금 시위도 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주장하는 게 30% 할당, 지역구랑 기초단체당 모두들 30% 할당하고 여성들한테 가점제 20% 가점제를 줘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아마 내일 모레 또 당사표 시위가 좀 예정이 됐는데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30% 할당이나 가점제, 그러니까 가점제 20%를 빼면서 여성들한테 우선 전략공천, 기초단체장 여성 우선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이렇게 가는 게 여성 기초단체가 워낙 적었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또 한 번의 위기를 똑같이 몰고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발표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발표하니까 거기에서 공천을 신청했던 남자들은 그냥 남성 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그 화살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지도부로 가기도 하겠지만 결국 여성들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또 한 번 짐을 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한 일도 아닌 걸로 또 짐을 지게 되는 이런 또 위기를 또 한 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정당에 와서 저도 이제 신문사에 있다가 또 정당에 와서 있고 정당의 조직도 맡았어 또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와 있는데요. 정당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참 낯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성들끼리 앉아서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정당에 있는 회의에서 얘기하면 지금 또라이 같은 소리야 라는 게 먼저 반응이 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이상한 또라이 같은 애가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완전 이방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끔 받아요.
이게 사실은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느끼냐면 저희가 이제 무슨 공로상이나 이 표창 같은 걸 할 때면 정당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통 사무처장들이나 이런 시도당에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앞에 자기가 그토록 그 일을 시켜먹은 여성이 있어요. 뭐 인원 동원해달라, 음식 만들어달라, 뭐 어디 어떻게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많이 애써서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추천할 때 그 사람은 보고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첫 여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아까 우리 김은경 원장도 발표했을 때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거잖아요. 이 법이 최근에 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성들 주로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 얘기가 야 그 법이 바로 규제야. 여성 할당제는 곧 규제야. 네.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내가 그러니까 처음 듣고 제가 이제 항의를 하자고 화를 내라 그랬는데 아주 저기 스무스하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규제라는 건 곧 지켜야 되니까 지키긴 지킨다. 그러나 우리한테 머릿속에는 그건 규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접근할 때 할당이 아니라 남녀 동반 선출로 봤으면 우리가 사실 규제라는 것보다 내 거를 찾는 걸로 봤을 텐데 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현실 지금까지 왔던 이 현실에서 규제라서 지키긴 하는데 규제는 곧 뭐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지금 규제를 또 없애야 된다는 게 또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 속에 규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그게 맞고 이상적인 거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 굉장히 어려운 점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금 이제 고민거리를 좀 여러분들한테 토로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할당도 도입됐고 여성한테 참정권 주어진 지도 오래됐는데 왜 지금까지 여성을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50%인데 50%를 선택하지 못했나. 그리고 50%에도 불구하고 피선택권을 가진 사람들 50%가 나오지를 못했나.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남녀 지금 동수 선출이 기초의회에서만 대안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국회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3월 17일 현재 제가 선관위 아까 방금도 말씀했지만 3월 17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나 하고 봤더니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아까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한 비율이 10%가 아직 안 됐습니다. 10%를 넘은 거라고 기초의회에서만 이제 했던 사람들이 10%가 넘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정말 발표하신 원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다.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균등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건 피선거권이고 어떤 참정권 문제인데 기회균등이 성별로 50%의 대표성을 갖는 50% 동수는 맞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럼 기회균등이란 말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10%밖에 안 되는데 50%를 선출하는 것도 기회균등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또 이런 질문이 다가올 텐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요거에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행동하는 여성, 답변을 행동이니까 저는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에 있는 사람이 이거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번에 여성 할당도 그랬었고 여성 우선 전략 공천 지역도 사실은 공천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지역을 그러니까 우선 전략 지역으로 먼저 선정해야 되는 거죠. 공천을 받기 전에. 그런 것도 있고, 30% 할당을 했을 경우에 각 당별로 30% 할당 지역은 어디다. 이것이 먼저 나왔어야 됐고, 그런 부분이 먼저 준비되도록 강요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놓쳤다는 거. 그런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우리 이런 심포트 이런 세미나 같은 걸 저는 새로운 뉴페이스에 물밀듯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혹시 우리 이런 행동하는 여성연대나 이런 세미나가 대학에 찾아가서 대학생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방안. 그래서 공간 이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전략적인 제휴죠. 제가 가끔 여성단체들 보면 여성단체에서 정당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단체들도 제가 봤고요. 또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정당을 또 포기해야 되는 걸 봤는데 이게 조금 이제 와서는 좀 이렇게 남녀동수 선출까지 가려면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3035 오픈만 어디로 칠 것인가 이런 책을 쓰면서
어디로 칠 것인가의 답을 지방의회로 뒀거든요. 3040이. 그래서 저는 그 시점, 그 교두보가 될 게 이번 선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선관위 걸 지켜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성단체들이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리스트도 있고 했는데, 안명호 의원님 보시면 2004년에 그런 리스트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었잖아요. 만들었고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많은 여성단체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리스트를 정당에다가 좀 제시하고, 그리고 정당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 그래서 어떤 정당의 여성들과 바깥의 여성들이 같이 전략적인 제휴를 맺는 게 어떤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시 제가 정당에서 이걸 보고하고 이걸 또 추진하면서 이런 걸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 보고서를 받는 그 대표자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성들은 이때쯤 되면 의뢰 갖고 오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뢰 갖고 오는 그런 행위를 벗어나서 그 행위에서 좀 탈피해서 이제는 항시 여성들이 준비가 돼 있고 항시 여러분들은 여성들의 공격에 대응하셔야 된다는 메시지를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